손주의 버릇을 바로 잡으려다가 저는 며느리에게 미친 늙은이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향한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발길질이었죠. 여러분, 믿기십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제 존엄이 짓밟히고 결국은 복수를 결심하게 된 너무도 기막힌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 같은 억울한 시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 공감하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정자, 올해 72입니다. 서울 변두리 이 오래된 양옥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이 집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들 민순의 가족이 오는 날이에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동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당근은 주황빛이 선명하고 단단한 것으로, 시금치는 잎이 싱싱하고 뿌리가 붉은 것으로 골라 잡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불고기용 소고기는 마블링이 예쁘게 들어간 것으로 선택했고, 호박은 노란빛이 도는 것으로 골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잡채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거든요. 당면을 찬물에 불리고 각각의 채소들을 색깔별로 나누어 볶아냈어요. 붉은 당근, 초록빛 시금치, 하얀 양파가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갑니다. 간장 양념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어요.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어요.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듬직하게 생겼지만 얼굴이 좀 지쳐 보였어요. 그 뒤로 며느리 서지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는 모습이에요. 할머니, 10살 손녀 할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제품으로 달려오지 않고 거실로 바로 향하더군요. 조금 서운했지만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춥지? 빨리 들어와. 제가 말하자 지연은 짧게 네라고 대답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터치하며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식탁에 차렸어요. 윤기 나는 잡채, 달콤한 불고기, 바삭하게 부친 호박전,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상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많이 만들었단다. 제가 손녀를 부르자 할인은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만화 영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부르신다. 밥 먹자고 민수가 말하자 그제야 할인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인사는커녕 의자에 털썩 앉더니 배 안 고파라고 투덜거렸어요. 지연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연아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급해서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핸드폰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더군요.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라고 물어봤고,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할인은 잡채만 조금 집어먹고는 이제 TV 봐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차올랐어요.
예전에는 이 식탁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가족이 모여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연의 무관심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앞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다니,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끓여 나왔을 때도 지연은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고, 하리는 바닥에 누워 태블릿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서로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차 마셔봐. 몸에 좋은 녹차야. 제가 찻잔을 건네자 지연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민수 가족은 일어서며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수가 말하자 저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수고하셨어요 라는 인사만 남기고 먼저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리는 제게 할머니 안녕이라고 짧게 인사했지만 예전처럼 꼭 안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빠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지연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할인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 탓일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일까? 남편의 영정사진이 거실 장식장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 들고 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배를 몇 개 샀어요. 할인이가 과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당도가 높은 걸로 골랐습니다. 오후 2시쯤 민수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현관에서 인사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차갑게 들렸어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도 어딘지 굳어 보였습니다. 할인아, 할머니한테 인사해라. 민수가 말하자 할인은 안녕하세요라고 대충 말하고는 곧바로 TV 앞으로 갔어요. 오늘따라 더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터치하며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 카페에 온 것처럼 편안한 자세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배를 깎기 시작했어요. 껍질을 얇게 벗겨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포크도 함께 준비해서 할인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 할인이 할머니랑 배 먹을까? 저는 접시를 들고 할인이에게 다가가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가 갑자기 눈을 흘기며 소리쳤어요. 싫어. 이딴 거 말고 아이스크림 줘. 그 순간 아이는 제 손에서 접시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탁 내던졌습니다. 철컹.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성스럽게 깎은 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할인아, 어른 앞에서 그런 태도는 아니야.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최대한 참으며 말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버릇없는 아이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할인이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싫다고 했잖아. 왜 자꾸 주려고 해? 그리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제 다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 예상치 못한 충격에 저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손주가 할머니를 발로 차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놀란 마음에 저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툭 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버릇없이 굴면 안 돼. 어른께 인사부터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의 권위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퍼져 앉아 있던 지연이 벌떡 일어서더니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하이힐을 신은 발로 제 옆구리를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 순간 제 몸이 옆으로 휘청하며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폭력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갈비뼈 부근이 욱신거렸어요. 지연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내 애한테 손을 대요? 애한테 손찌검을 해? 이 미친 늙은이야. 제가 황급히 내가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훈육을 하려는 순간 지연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겨누며 더욱 큰 소리로 악을 썼어요. 훈육? 웃기고 있네. 그건 폭력이야, 폭력. 요즘 세상에 애 등짝 때리는 게 어디 있어? 당신 같은 구닥다리 때문에 애가 상처받는 거잖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구닥다리라니. 제가 평생을 바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예의와 인성을 가르쳤는데 구닥다리라고 하다니. 지연아, 할인이가 먼저. 제가 말하려 했지만 지연은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우니까 당신은 끼어들지 마. 당신은 그냥 밥이나 하고 구질구질하게 잔소리나 하다가 저 세상 갈 준비나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저 세상 갈 준비나 하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민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고개를 돌려보니 민수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치욕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꾹 참았어요. 할인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더 큰 소동을 벌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인아, 우리 가자. 지연이 할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무서워요, 엄마. 할인이 제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흘끔 보더니 엄마 죄송합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은 아내와 딸을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배 조각들과 깨진 접시를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깎은 배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 조각들을 주워 담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손주에게는 발길질을 당하고 며느리에게는 폭행까지 당했는데 아들은 한마디 변호도 해주지 않았어요. 구질구질하게 잔소리나 하다가 저 세상 갈 준비나 하라고? 지연의 독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제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초라한 존재란 말인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 손주가 할머니를 발로 차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발로 차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일까?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제 가슴 속에서는 이제는 끝이다라는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옆구리가 계속 아팠지만 잠들기 전까지 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도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구식, 우리 아이를 망친다는 말이 가시처럼 박혀서 아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들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찌뿌둥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에 세수를 하면서 제 모습을 다시 봤어요. 72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침 식사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너무 순진했구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며 모든 걸 참고 넘어갔지만 그게 오히려 그들을 버릇없게 만든 건 아닐까?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지연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혼자가 되자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어제 민수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철저히 식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차분히 생각해 봤어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도 대부분 제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제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죠?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안방에 있는 금고를 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2년 전 민수 부부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제가 써준 차용증이었어요.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엄마 곧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차용증을 보니 갚기로 한 날짜가 이미 6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서재로 가서 은행 통장들을 꺼냈어요. 남편 명의였던 계좌들을 제 이름으로 바꾼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매월 민수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자동이체되는 돈이 200만 원, 그리고 각종 보험의 수익자도 민수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제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당해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지연이 저를 구식이라고 했지만 이 구식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평소보다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남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고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먼저 매월 민수에게 보내던 200만 원 자동이체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한 보험 3개의 수익자를 민수에서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적금도 중도해지했습니다. 혹시 가족분과 상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돈인데 왜 상의가 필요하죠?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제까지 너무 약하게 살았나 봐요. 사진 속 남편이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정자야, 너무 착하기만 하면 안 돼. 때로는 독해져야 할 때도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노트를 하나 꺼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좋게만 봐줬지만 이제는 달라야죠. 그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썼어요. 서지연에 대해 알아볼 것들, 그리고 몇 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학력, 경력, 친정 상황, 그리고 평소 생활 패턴 등.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부모들을 봐왔거든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지연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턴가 변했어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더욱 심해졌고요.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차가운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불빛처럼 차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지연이 저를 구식이라고 했지만 이 구식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은 쌀쌀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동네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옆 동네 카페였어요. 그곳 사장 김미영 씨는 제 오랜 지인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연을 자주 본다고 했거든요. 언니, 이렇게 일찍 웬일이에요? 미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영아, 커피 한 잔 하려고 왔어. 그런데 우리 며느리 지연이를 가끔 본다고 했지?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아, 서지연 씨요? 네, 가끔 봐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제가 말하자 미영 씨가 조금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이상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가끔 저희 카페에 남자분이랑 와요. 근데 그분이 민수 씨는 아니에요. 키도 더 크고 젊어 보이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감췄어요. 아, 그래.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무 친밀해 보여요.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미영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봤는데? 지난달에도 봤고 이번 달에도 한 번 봤어요. 주로 평일 오후에 와요. 평일 오후라니. 민수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잖아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미영아, 혹시 다시 보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줄래? 네, 그럴게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제가 웃으며 카페를 나왔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역시 뭔가 수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켰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라는 걸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연의 이름으로 검색하니 몇 개의 계정이 나왔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우리 지연이 맞았습니다. 계정을 클릭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과 옷들, 그리고 해외여행 사진들까지. 언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까요? 특히 눈에 띈 건 한 달 전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피인데
배경에 남자의 손이 살짝 보였어요. 그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고요. 민수가 차는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댓글들도 이상했어요. 오늘도 예쁜 애 언제 만나? 그 같은 댓글들이 남자 이름으로 달려 있었거든요. 지연은 그 댓글들에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하고 있었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도움을 받던 조 실장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조 실장은 원래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개인 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 실장님, 윤정자입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조 실장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실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럼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래. 은행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내일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 그런데 엄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모르겠네.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나 봐. 제가 말하자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내일까지 부탁드려요. 월세 낼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결국 돈 때문에 연락하는구나.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안 하더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바로 전화하네요. 그날 밤 조사를 준비하면서 노트에 더 많은 것들을 적었어요. 지연의 SNS에서 본 내용들, 미영 씨가 해준 말들, 그리고 앞으로 알아봐야 할 것들까지. 특히 지연이 말했던 프랑스 유학 경력이 의심스러웠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자랑하더니 정말일까요? 그리고 명문대 졸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잠들기 전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연 씨,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혼잣말을 하며 불을 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조 실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서 조 실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저는 준비해간 지연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건넸습니다. 우리 며느리에 대해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거든요. 조 실장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신가요? 저는 미영 씨가 해준 말, SNS에서 본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결혼할 때 명문대 나오고 프랑스 유학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심각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사무실을 찾았어요. 조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니 지연의 진짜 학력이 나왔어요. 명문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지방의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입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유학은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에 가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해외여행 자체를 거의 안 했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지연의 친정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3억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이 그 빚을 갚기 위해 매월 상당한 돈을 송금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내는데요? 매월 150만 원씩 친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계속해서요. 제가 매월 민수에게 보내던 200만 원 중 대부분이 지연의 친정으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지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거든요. 고급 호텔, 명품 매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계속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결제 시간을 보면 대부분 평일 오후입니다. 민수 씨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죠. 그리고 결제 금액이 항상 2인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찍힌 CCTV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 한 남자와 친밀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인가요? 조사해 봤는데 지연 씨의 대학교 동기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기혼자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조 실장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남자와 지연 씨가 함께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둘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돈을 받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지연 씨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이요. 조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지연 씨가 최근에 받은 고금리 대출 내역입니다. 연 15% 금리로 1천만 원을 빌렸네요. 뭐 때문에 그런 돈을 빌렸을까요? 친정 빚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정성껏 챙겨준 돈들이 모두 이런 곳에 쓰였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사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 실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지연 씨가 민수 씨 모르게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모든 서류를 다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속고 있었다니.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실장님, 이 자료들 복사본을 좀 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네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혹시 이 남자와 지연이 또 만나는 걸 목격하면 연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속고 있었다니. 민수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집에 돌아와서 서류들을 다시 찬찬히 봤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학력 위조, 친정 빚 숨김, 불륜관계, 그리고 투자 실패까지. 지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 같아요. 잠들기 전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순한 표정은 사라지고 단단하고 차가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됐어요. 조 실장의 보고서를 받은 지 이틀 후,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커피 한 잔 마시자. 시간 있을 때 나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아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다음 날 오후 민수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민수야, 너는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네, 좀 바쁘긴 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불러내셨어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지연이를 봤어. 민수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지연이를요? 언제요? 지난 화요일 오후쯤 롯데백화점 1층 로비에서. 저는 거짓말을 섞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남자분이랑 같이 있더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요? 어떤 남자인데요? 잘 모르겠어. 키가 크고 젊어 보이던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 회사 동료일 거예요, 엄마. 지연이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민수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 너무 가깝게 앉아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심어진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 본 건가? 나이가 들어서 눈도 침침해지나 봐. 제가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척 했어요. 그런데 민수야, 지연이가 요즘 외출을 자주 하니? 글쎄요. 회사 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민수의 대답이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그건 그렇고, 할인이는 요즘 어때? 그 후로 대화는 일상적인 얘기로 흘러갔지만 민수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어요. 제가 한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혹시 또 지연이 보시면 연락해 주세요. 왜?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해요.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들도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나 보네요. 단지 확신이 없어서 넘어갔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지연 씨가 또 그 남자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요. 사진은 찍었나요? 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번엔 정말 친밀한 모습이에요. 손을 잡고 있는 건 기본이고 그 남자가 지연 씨 어깨에 팔을 두르기도 했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그 사진을 민수에게 보여줘야겠네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조 실장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네 가족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지연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새로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목걸이가 예쁘네. 새로 산 거야? 제가 물어보자 지연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거요? 인터넷에서 싸게 산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목걸이가 꽤 비싸 보였어요. 아마 그 남자가 선물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또 다른 떡밥을 던졌어요. 지연아, 요즘 회사 일로 외근이 많다고 민수가 그러던데?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네, 좀 바쁘긴 해요. 힘들겠네. 그런데 혹시 동료분들과 회식도 자주 해? 가끔 하기도 해요. 민수가 저희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혹시 지연이가 요즘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에 가서 받아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도 이미 뭔가 느끼고 있었구나. 민수야, 너무 의심하지는 마라. 혹시 모르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가 봤다는 그 남자 얘기가 자꾸 신경 쓰여요. 민수의 목소리에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충분히 뿌려졌어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민수가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씩 유도해야겠다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조 실장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지연 씨가 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의심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사진이 선명하게 나왔나요? 네, 얼굴이 모두 식별 가능합니다. 시간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민수에게 말해야겠네요. 그런데 사모님,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 실장의 말이 맞았어요.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민수와 지연을 집으로 불러야겠네요. 할인이는 없을 때로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내일 저녁에 지연 씨랑 함께 집에 와라. 할인이는 빼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심각한데. 와보면 알 거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할인이는 왜 빼요? 어른들 얘기니까. 친정에 맡기든지 해라. 다음 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조 실장이 오후에 와서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정리해 놓았어요. 학력 위조 증명서, 출입국 기록, 친정 송금 내역, 고금리 대출 서류, 그리고 결정적인 불륜 사진들까지. 저녁 7시 정각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함께 들어왔어요. 지연은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하고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민수가 물어보자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둘이 소파에 앉아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민수야, 그리고 지연아.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어. 첫 번째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지연의 진짜 학력 증명서였습니다. 지연아, 명문대 졸업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 졸업이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엄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더 있어. 저는 두 번째 서류를 올렸어요. 출입국 기록이었습니다. 프랑스 유학도 거짓말이네.
유럽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민수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얘기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친정 송금 내역이었어요. 매월 150만 원씩 친정으로 송금하고 있었네. 내가 민수에게 보내던 생활비로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친정아버지의 빚 내역이야. 3억 원이나 되는 빚을 지연이가 갚고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 가족 돈으로 말이에요. 네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어요. 고급 호텔, 명품 매장, 비싼 레스토랑, 모두 평일 오후에 2인분씩 결제했네요. 민수가 회사에 있을 때 말이에요.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줄게.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진들을 꺼냈어요. 지연이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연이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이게 뭐야? 설명해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 잠깐 들어봐요. 이건 오해예요. 지연이 흐느끼면서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저었어요. 오해?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오해야?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조사를 의뢰했지. 뭔가 수상해서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저를 조사하셨다고요? 며느리를 믿지 못해서? 믿을 만한 며느리였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었겠지. 지연아 선택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조용히 이혼하고 물러서든가 아니면 이 모든 자료가 세상에 알려지든가. 엄마. 민수가 놀라며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야,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잖니?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속였어. 학력도 거짓, 경력도 거짓, 심지어 다른 남자까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연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까지 그렇게 버릇없게 키워놓고 저는 모든 분노를 쏟아냈어요. 할머니를 발로 차도록 방치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랐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계속 빌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2주 안에 결정하세요. 저는 최종 선언을 했어요. 그때까지 답을 안 주면 이 모든 자료를 민수 회사와 지연 씨 회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낼 거야. 지연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도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그만 가봐.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답을 주도록 해. 민수와 지연이 터벅터벅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보더니 엄마 며칠 시간을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2주를 넘기지는 마라.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릴 뿐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지연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 실장에게 부탁해서 민수 집 주변을 계속 관찰하게 했어요. 화요일 오후 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지연 씨가 큰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마 짐을 싸서 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드디어 결말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혼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았을 텐데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7시에 민수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많이 힘들었지? 제가 다정하게 물어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지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괜찮겠니? 괜찮을 리 없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민수가 자세한 얘기를 해줬어요. 지연이 모든 걸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친정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불륜까지는 변명할 수 없었죠. 할인이는 어떡하니? 일단 지연이가 데려갔어요. 양육권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민수가 물어보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사람을 믿는다는 게 바보 같은 일은 아니야. 다만 잘못된 사람을 믿었을 뿐이지. 그날 밤 민수는 제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민수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긴 한데, 할인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할인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엄마 편을 들겠지만 크면서 진실을 알게 되겠지. 제가 위로했어요. 한 달 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민수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돌아왔어요. 민수도 차츰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인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지연이 데려온 게 아니라 혼자 왔더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인아, 어쩐 일이야? 아빠 보러 왔어요. 할인의 얼굴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이혼 후 아빠를 자주 만나지 못했나 봅니다. 민수가 할인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할인이 보고 싶었어. 아빠도 보고 싶었어요. 부녀가 껴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찡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인이 갑자기 제게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 할머니한테 발로 차고 그런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인아, 괜찮다. 할머니가 이해하니까. 할인을 꼭 안아주니 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할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할인이가 자주 놀러 왔어요. 지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느라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도 아빠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 되자
저는 민수와 할인과 함께 김장을 했어요. 예전처럼 세 사람이 함께 일하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맛있을 것 같아요. 할인이 김치 속을 넣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인이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보더니 할머니가 좋다고 하시면 좋지, 우리 같이 살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 큰 집에 할머니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아. 마당에 빨간 김치통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켜낸 건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존엄과 진정한 평화였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